애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발효구 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으로 1+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정치 유튜브계의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해찬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도태우 변호사부터 말씀드리면 그 대구 중남구 쪽 8명 나온 후보자들 중에 제치고 어찌됐든 경선에서 통과해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는 경선에서 1등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막말 논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막말도 아니야. 막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내 감정이 이러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를 막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용도 막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의견도 빌린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전혀 논란이 될 게 없는데. 그렇죠. 이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천 취소, 당연히 TKP도 다 분노하죠. 네. 근데 무소속 출마라는 선택을 제대로 하셨다. 네. 저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후원금도 바로 뭐 제대로 고점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해찬 수영구 후보를 가지고 현역 의원도 제쳤습니다. 그만큼 수영 구민들에게 픽을 이제 뭐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장해찬이 뭐 기존에 어떤 식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던 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웰빙 국민의힘, 회색깔이 가득한 국민의힘에 정말 국민의힘의 색을 얹고 가장 강력한 파이터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갖춰야 할 몇 가지들이 있는데 비리비리한 정당이 아닙니다. 물론 중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보수의 색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근데 지금 보수의 색으로 언뜻 생각나는 사람 몇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쳐내고 국민의힘을 유지하겠다? 저는 이것부터가 이상하다. 그리고 솔직히 뭐 전향 인사들, 좌파에서 전향한 인사들, 이 지금 국힘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을 불어넣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인상도 있어요. 그럼요. 김경률, 뭐 함은경 등등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계 쪽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주변을 쫙 틀어잡고 앉아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유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이동도 유승민계. 유승민 계고요. 예, 네. 뭐 김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장인어른이 중국 공안.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뭐 걱정돼요.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좌파는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뭐 부패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게 핵심을 담았어요. 좌파들은요 그 내부 안에 분열을 일으켜요 항상. 이준석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좌파로 전향했잖아요. 본디 색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 뭐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에 정선에서 앞장서 있고 사실 뭐 김건희 여사의 몰카 공작 그다음에 인권 침해 그거는 쑥 들어가고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프레임을 딱 선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과 용산과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에 얼마나 그 지분이 있길래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켜? 지분이 없지 무슨 뭐 그동안 우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뭐 비대위원을 나오면서 마포 정청래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사퇴를 했죠. 본인의 사퇴한 그 뒷배경이 뭐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재산 증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좌파들의 특징이 빨대 꽂는 거에 잘 하듯이 뭐 그런 논란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고 그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막말 논란
굉장히 괘씸한 막말 논란도 많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커트라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통과될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안 속에 내부 총질만 해. 그러니까 한 놈 나가고 나니까 더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 도태우 공천 취소, 장해찬 공천 취소에 가장 목소리를 냈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두 누굽니까? 사람이 함은경, 김경률이라고 그 합니다. 역시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만일에 그 내부에서 뭐 이철규, 네, 이철규. 이철규 의원이나 그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수긍이 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굴러 들어온 돌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김경률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보수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해찬을 보면요, 이 막말 논란이라고 얘기하지만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 출마를 3월 18일에 부산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조금 아쉬웠던 게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는데 눈물만큼은 참았으면 좋았을 걸.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기가 있는데. 좀 뭐라고 민망하더라. 근데 그 부분만 조금 그런데 또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던 부분이 또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하게 내비치는 모습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용 구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아니 또 부산이시니까 네. 부산 민심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수용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5, 60대 그리고 또 뭐 무슨 협회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닌데 국민의힘에 장해찬이 왔으니 이번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중도 성향을 완벽하게 장해찬에게 이제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정책을 내는 부분도 그동안에 좀 답답했고 요거 좀 길 좀 바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잘 잡아냈대요. 아, 장해찬이. 네, 장해찬이. 그래서 젊은 애가 굉장히 추진력 있네. 괜찮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또 3040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업체들 뭐 자영업자 분들도 반응도 좋으시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는 수용 구민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죠. 그리고 사실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라면서요. 네. 공천이라는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확실하게 차별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공천 취소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는 게 그럼요. 증명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 막말 논란쯤이야. 막말 논란. 이거는 막말 논란이라고 볼 수 없다. 뭐 도태우 변호사 같은 특히 경우는 도태우는 막말 논란 아니고요. 그렇죠. 앞뒤 상황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거는 막말이라고 할 수 없다. 막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의 밖에서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요.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부 공격자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매갈이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놈 나가고 나니까 더 한 놈이 들어와서 내부를 공격하고 그러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또 골치 아픈 게 도태우는 이제 대구잖아요. 네. 대구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삼자구도가 돼도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기든 도태우가 이기든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이길 리는 없어요. 근데 부산 수영구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이 나가면은 국힘당 표를 갉아먹어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면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태우하고는 또 여러 가지가 달라요. 네, 지금 맞아요. 왜냐면 지역적인 것 때문에 수용해서 지금 삼자 구도로 되어 버리면 민주당이 어부지리.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장해찬 지역구만큼은 공천하지 마라.
비워둬야 된다. 시스템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출마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틀째 출마자가 나오더라고요. 준비나 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공천을 해버리더라고요. 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해찬 지역구에는요, 또 뭐 문화일보, 전 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 아닌가? 동아일보,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전 뭐, 예. 논설위원이 이제 나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현역 정봉민 의원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장해찬이라는 그 메이커 자체가 인기가 있다. 근데 여기에 뭐 어떤 막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막말이라고도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발언을 가지고 취소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아쉬워요. 뭔가 아쉬워요.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영구 같은 경우는 약간 대치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의 대치 같은 느낌. 교육 네네. 네. 그리고 수영구가 이제 구가 계속 커지면서 광안리를 끼고 있으면서 이제 하여튼 대치 같은 그런 느낌, 도곡 같은 느낌이에요. 도곡. 네, 도곡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쪽도 사실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긴 강세 해요.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도곡동이야 강세 지역이지 서울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구를 만일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잃는다라고 얘기하면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게 두 가지죠. 장해찬이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회복에 개인의 명예회복 어느 정도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그 국민의힘에게 이제 출마에 대해서 접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방향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이 지역구에는 장해찬이 완벽하게 잘 맞는 퍼즐이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지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서로가 하나 목표잖아요. 이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지역 의원을 내겠다라는 게 총선의 목표면 그렇게 서로 좀 조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장해찬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변을 또 들어보니까 용산 멘트가 여러 번 나왔어요. 한 8번 정도. 그래서 용산 파리 말하자면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8번 이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아까 이제 우리 눈물 네. 좀 아쉽다고 했는데 눈물에 이어서 그 점도 조금 아쉽더라고. 당당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한 공천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8위를 하면서 8번씩이나 그게 지금 그 부담이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금은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말하자면 뭐 갈등, 싸움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끔 자기가 나서는 건 자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곤란하게 서로 입장이 달랐다. 그래도 나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조금 이게 묻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놓고 윤석열 말하면 윤석열을 지키고 뭐 이거면 대놓고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맞짱 뜬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금 여러 가지가 아쉽긴 했으나 응원을 한다. 그리고 이번 총선판을 조금 현명하게 볼 필요는 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총선판을 끌고 가기에 이 남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프레임을 빨리 전환을 하는 것에 조금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프레임 전환에서 조금 막아선 게 이번에 이제 출마의 변이긴 한데 그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용구 발전은 당연히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출마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잡초인 본인이 국회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멘트에 오류가 났다. 그것보다는 강력한 적을 잡아야죠. 그러지.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재명을 잡아야지. 그렇죠. 쓸데없이. 장해찬 지금 뭐 후보가 이 방송을 본다라고 보면요,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장해찬이 가지는 그 매력은요, 보수의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파이터의 그 기질을 발휘해야지. 그렇죠.
보수의 파이터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윤석열을 팔면 안 돼. 이제는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로 들어가서 이재명의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 포인트를 잡고 간다면 보수 응집합니다. 보수 환호성 터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자 먹은 거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답답하면 뭐냐? 국회에서 싸울 놈이 없어요. 누가 싸워라 이건 아니지만 지금 저쪽은 싸움 걸고 있는 생양아치 집단이거든요. 진짜 국민이 국회 권력 180석의 국회 권력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조국까지 보태서 이 범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의 삶을 위해서 지금 국회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회가 뭐 어디 면죄부 발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해찬이 지금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 집단을 향해서 국민의 힘으로써 대표적으로 싸우는 파이터가 되겠다. 이걸 포인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는 이제 다음 사진 하나를 펴면요. 아까도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싸고 있는 저 김경률이 예. 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네네. 저 표정 보세요. 당을 사진- 생각하는 사람인지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관상이 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살아온 게 얼굴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호감은 아니다. 근데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뭔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싹 그 무슨 선생이 제자 나무라듯이 이거 째려보면서 뭔가 이거 뭐 내 말대로 안 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려보는 것 같아요, 지가. 저는 이거 참 문제네, 저 김경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뭐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계속 듣다 보면 그러게서 지금 비난하고 이런 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목표가 뭐냐? 총선 승리냐? 아니면 당권 장악이냐? 봤을 때 총선 승리로 가야지만 대한민국 정권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중요도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총선 승리가 목표라고 하면 지금 눈으로 보이건 이런 당권 장악이 조금 뒤로 가야 된다. 총선을 승리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순위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철규 의원이요. 잠깐만요. 이 표정은 또 지금 생각나는 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렇게 째려보는 것도 같아서 섬찟합니다. 지금 이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게 좀 나쁜 게요. 김경률이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황상무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끝에 항상 달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네 생각만 이야기를 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다를 자꾸 넣으면서 나와 한동훈과의 연결고리가 있어를 은근히 표명하는 거고 이 이야기에 한동훈의 힘까지 넣는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한동훈 이미지를 김경률이 스크러치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요. 좌동훈이니 이런 글들이 달려요. 한동훈이 왜 좌동훈이냐고요. 누구 때문에 좌동훈으로 달리냐고. 그게 김경률 때문이다. 좌파에서 전향했다고 넘어오는 이 인사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이미지가 맞아요.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지금 제대로 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당 내에서 제가 좀 듣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뭐 사무처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부 분열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한 놈 가더니 더한 놈이었다. 똥이나 설사나 똑같은 똥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데는 그 뜻이 있다 분명히. 근데 친윤으로 뭐 대표적인 인사 중에 이철규 의원이요. 비례공천에 실망감을 표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했는데요. 예.
비례 공천에 실망이 매우 크다. 후보 등록 전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했죠. 네네. 이철규가. 네. 이 부분에 제가 빨간 줄을 꺼왔는데요.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비례 순번을 바로잡기 바란다. 네. 굉장히 센 말이에요. 네. 지도부 안에서의 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비판하는 메시지라고. 언론들은 모두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졌다. 김예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 줄로 네. 한동훈 위원장 그간 공석 사석에서 김예지 의원을 가려서 저런 분이 비례대표를 해야 한다고 밝히겠다. 이 말을 제가 좀 살짝 돌리면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의 투명한 사천, 국민의힘에는 불투명한 한동훈의 사천이지 않을까. 투명하나 불투명하나의 차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이철규 의원이 빙빙빙빙 돌려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프게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한다. 솔직히 저도 이 비례대표 내용을 딱 봤을 때 김예지? 왜냐면 비례대표를 2번 할 수는 없어요. 용혜인이 비례대표 2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생충이라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고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뇌물 전가보다 더하게 비판받는 게 뭐냐? 비례로 5번을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제2의 김종인이 용해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김예지 국민의힘까지 거기에 다시 숟가락 같이 얹을 필요는 없다. 김혜지 의원도 본인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그럼요. 저렇게 국회의원이 또 되면은 안 좋아져. 얼마든지 할 일이 많거든요. 꼭 국회의원 안 돼도. 아니 뭐 차라리 지역구를 나가든가 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도 안 좋은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또 한화갑 전 대표의 조카. 누가? 한화갑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지아 을지 의과대학 부교수. 여기 비대위원. 네, 비대위원으로 또 2명이 직접 영입한 한지아를 네. 겨냥했구나 또. 네. 예. 그리고 뭐 17번을 받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 서기관 같은 경우는요. 접대 골프로 4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야기를 뭐 법률비서 공보실 서기관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논평을 낸 적이 없어서 논란이 좀 있었던 사람을 거의 당선권으로 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뭐 김씨, 한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의 대상들을 이제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색 분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그 전문성을 이제 또 키워서 또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들여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뭔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냥 고우신 분들만 얌전하고 말 잘 들을 사람들. 네, 고우신 분들만 이렇게 정작 국민의 힘을 위해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당직자들 또는 뭐 문재인 정권 안에서 제도권 밖에서 투쟁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없고 그냥 고우신 분들만 이렇게 비례대표 안전 순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무 뭐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봤을 때도 뭐야 저기 이재명의 투명한 사천과 한동훈의 불투명한 사천의 차이점은 뭘까? 저는 그게 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투명한 사천, 뭐 은밀한 사천 뭐 이런 거.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지금 이철규 의원의 말처럼 3월 21일, 22일 양일 동안에 지금 총선 후보 출마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어느 정도는 개인이 판단할 부분과 당이 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중도 확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 승리는 뭡니까? 1등만 되는 세상이잖아요. 인정을 하고 중도 확장도 좋지만 확실하게 투표해줄 그 집토끼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확실한 강성 지지층, 확실한 지지층의 마음부터 사고 중도 확장하는 게 맞다. 내 집구석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집구석부터 단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실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이게 발표됐다고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아니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여태 또 조정이 가능해 왔거든요. 제발 좀 제대로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 좀 문제가 있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